안녕하세요. 해나 타로의 해나입니다. 2주 정도 제가 쉬고 왔는데 그동안 저 꾸준히 기다려주시고 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애정과 응원 보내주신 우리 해부님들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 사설이 길어지기 전에 카드 설명 드리고 저의 잡다한 이야기들은 해나 이야기에서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영상 처음부터 여기까지 저와 함께 카드를 고르시며 와주신 우리 해봄님들께서는 카드를 고를 때 눈길이 가시거나 끌리셨던 카드가 있으시다면 그 카드 골라주시면 되시고요. 그런 카드가 없으셨다거나 시간이 없으셔서 바로 카드 고르는 장면으로 넘어오신 우리 해봄님들께서는 카드 뒷면을 찬찬히 살펴보시고 이 카드 속에 그 사람과 나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라고 느껴지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카드 고르시는 게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원석과 이미지로도 고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1번) 카넬리언 선택해 주신 우리 해봄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해봄님들은 또 어떤 상황들이 있으신 건지 이 사람이 미운데 지금 우리 여러분을 미운 것 같은데요. 봅시다.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사람하고 잘 해보고 싶으신 게 맞을까요? 전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은 잘 해보고 싶다기보다는 지금 이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나 나를 그러니까 갈구하는지, 얼마나 나를 갖고 싶어 하는지, 혹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헤어진 경우도 존재를 하긴 할 것 같은데,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놓친 거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하시다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 자, 일단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이 사람하고 관계를 여기까지 이어오면서 그래도 우리가 만난 기간이 짧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관계를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나가고 더 단단한 관계로 가는 그런 과정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뜻에 맞게 너가 그래도 느리더라도 조금 따라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최근에 좀 겪으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정말 뭐 헤어짐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우리 외부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 상대방이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입장에선 나 자신을 그렇게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뭔가 알게 된, 깨닫게 된, 저 사람, 저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나라는 존재보다 저 사람의 인생, 저 사람의 주변의 무언가, 그것들이 훨씬 소중한 사람인 거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확 깨닫게 되면서 우리 여러분이 좀 실망하신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이 상대방 분은 근데 아마 여태까지 우리 여러분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왜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간 쪼잔하다? 뭐 돈을 잘 안 쓴다거나 나에게 시간을 잘 내어놓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우리 여러분 입장에서는 고민이 됐던 부분들도 아마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고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 사실 이 사람하고 잘해보겠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카드를 보면서 느끼는 건 그저 그냥 자존심 회복을 좀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뭐 지금 제가 카드를 봤을 때는 이 상대방분 말고도요, 뭔가 다른 사람을 이미 좀 만나고 계신 분들도 경우에 따라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너무 아쉽고 간절하게 이 사람하고 뭔가 잘해보고 싶다거나, 그러니까 연애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한테는 다른 옵션 정도는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상대방하고 연애 중이라고 하면. 여튼간에 우리 여러분은 이 사람만 한 명만 보고 간절하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 이거예요. 단지 네가 나한테 왔을 때에 나도 이제 막 거만하게 뭐 나 이제 너한테 관심 없거든, 또 혹은 연애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한테 막 매달리고 갑자기 잘해주는 걸 보면서 야, 나는 이제 너한테 마음 떴거든. 근데 뭐 헤어질 건 아니니까 한번 보자. 뭐 이런 걸 해보고 싶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도 좀 보여요. 우리 여러분은 워낙에 성향상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시고 또 약간의 애정결핍적인 요소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쉽게 여시는 편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상대에 따라서.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왜 그렇게 쉽게 마음 열어요?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리고 자신의 것이 소중하고 현실적인 타협점, 생각들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관계를 이어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 상대방 아마 우리 여러분보다 자신의 일, 학업 같은 것들이 훨씬 중요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지금 나름대로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거는 나 이 사람하고 관계 그만해야겠다. 내가 이 사람한테 매여 있다가는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 사람은 헤어지신 사이라고 하면 나랑 헤어진 거 후회하나요? 이가 될 거고, 또 만나고 계신 중이라고 하면 나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나요? 나를 놓치면 이 사람이 후회할까요? 뭐 이런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질문을 만들어 보자고 하면. 자, 그러면 이 사람 속마음을 좀 살펴보면서 나머지 이야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상대방 분 지금 속마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어쩌면 이 관계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자신에겐 꼭 이게 연애건 썸이건 간에 이 관계 말고도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러분한테 이미 말하지 않았나요? 저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 상대방이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너한테 충분히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얘기를 이미 했었고, 그게 합의가 된 상황에서 시작을 했잖아. 나도 내 상황에서 썸이건 연애건 간에 그런 관계 자체를 만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았어. 근데 너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란 것도 내가 알고 있고, 자기한테는 이상형처럼 있잖아,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라서 욕심에 그냥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이어갔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고 조금 더 길게 가보고 싶은 건 맞는데, 내가 당장 너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헤어지신 사이라고 하면 다시 만나고 싶어 해요. 다시 만나고 싶어 하고, 재회를 여전히 꿈꾸고는 있지만 우리가 합의되지 않았던 이 문제, 이 사건들을 우리 여러분의 뜻에 맞춰서 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나름대로 하시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헤어지신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여러분한테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마음들을 표현했을 가능성들도 좀 보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앞서 말했던 그런 불만 사항들, 서운했던 점들에 있어서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거는 맞기는 한데, 좀 요 마음 자체가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일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으로 합의를 하고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서로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여러분이 자기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앞으로 해야 할 것도 많고 이루어야 할 것들도 많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고 뭔가 해야 할 거는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여러분이 봤을 때는 아니, 그 정도는 다 하고 살아. 그 정도 공부하고 뭐 하는 거 그래, 이해해. 근데 그게 왜 우리 관계에 그렇게 걸림돌이 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우리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 행동하고 좀 달라 보이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두 분 앞으로 관계 흐름 살펴보면서 나머지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관계 흐름.
그러게요. 이게 1번부터 조금 부정적인 리딩이 나와 버렸네요, 여러분. 사실 두 분 사이는 지금은 이제 좀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여요. 이 사람 설사 나한테 연락이 한번 온다고 하더라도요,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너 없으면 안 되겠다, 죽겠다라고 다가오는 느낌들은 좀 아니에요. 이런 카드가 나온다고 하면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우리 여러분에게 사탕 발린 말, 나도 힘들었어, 보고 싶었고 힘들었어 라는 말들을 하고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헤어진 사이라고 하면, 혹은 연인이라고 하면 뭔가 바뀐 것 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하나도 변화하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서운하게 느꼈던 그 점들을 그대로 이 사람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요, 좀 가벼운 관계를 원해요. 만약에 육체적인 관계가 지금 먼저 시작이 됐고 그런 관계를 좀 위주로 만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딱 그 정도 선을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드들의 얘기들은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자신의 중도를 계속 지킬 사람인데, 내가 계속 이 사람에게 괜한 기대, 희망 같은 것들을 품는 게 과연 나한테 얼마나 이득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촉 좋으시잖아요. 이미 아시잖아요. 이 사람한테 우리 여러분이 되게 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카드가 나오는 대로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이미 위험한 사인을 받고 있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했거나 눈치채기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내려야 할 때인데 과연 이 사람이 보내는 어떤 시그널, 메시지들, 나에게 하는 말들이 어느 만큼의 진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끊임없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내가 사막을 헤매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관계예요 라는 뜻도 있지만 전체적인 카드의 흐름의 조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봤을 때는 카드가 긍정과 부정의 뜻이 다 있는데, 지금 카드에서는 그 얘기해요. 내가 어느 만큼, 앞으로 얼마만큼 또 헤매야 할지 모르는데 그 먼 길을 또 헤매고 싶나요? 라고 그렇게 읽히거든요. 두 분 만약에 재회를 원하신다고 하면요, 재회 자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화해가 아닌 재회만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연인이라고 한다면 뭔가 더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더더군다나 우리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하고 잘해보고 싶고 저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라는 그런 진실함이 아닌, 정말 이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돌아올지, 혹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붙잡아 줄지, 뭐 테스트해보고 싶고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좀 있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실제로 약간 떠보는 그런 행동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근데 그런 걸 해보면서 우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쳐가면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이 관계에 많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너무 이렇게 좀 부정적인 리딩이 나와서 정말 죄송하고요, 여러분. 혹시나 오늘의 리딩이 정말 도움이 돼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카드 리딩과 조언을 잘 참고하셔서 부디 우리 여러분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번 로즈쿼츠 선택해주신 우리 해봄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살펴봅시다. 왜 여기까지 보면 상황이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은 그 사람 속마음이 왜 궁금하셨을까요? 봅시다. 우리 여러분, 제가 카드를 보는데 보통은 이제 타로 카드 리딩을 들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제 들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 사람 행동 때문에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자, 우선 얘기 시작해 볼게요.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조심성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보여요. 뭘 하든 간에 내 마음을 표현하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우리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밝고 활발하고 추진력도 좋고 막 이렇게 밝은 사람인데 마음속으로 불안감을 평소에도 조금 많이 가지고 계신 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하고 관계가 그렇게 오래된 관계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선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됐는데, 뭔가 관계가 썸이건 연애건, 뭔가 우리가 좀 이런 관계가 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여러분이요. 이 사람하고 지금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데, 자꾸 불안해하는 이유가요. 이 사람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게 별로 많이 없어서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 여러분한테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실 거예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뭔가 관계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항상 뭐 만나자는 말도 우리 여러분 쪽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어요. 연락을 우리 여러분이 먼저 하신다거나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요게 좀 불안하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대방은요, 아마 우리 여러분 말고도요, 뭔가 주변에 신경 쓸 게 많은데,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는 거든, 돈을 쓰는 거든, 무엇이 되었건, 이 사람 나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한테 막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그런 적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뭐, 오늘 우리 만나서 밥 먹을까? 이번 주말에 뭐 해? 했는데 이 사람이 좀 거절을 한 적이 몇 번 있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 거절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좀 거절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이 사람 요즘 일적으로 굉장히 뭔가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요. 내가 일과 학업으로 성공해야 하는 어떤 기회 자체가 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나 이외에 다른 거 그게 뭐 돈이 되었건 학업이 되었건 뭐 가정 문제가 되었건 주변 지인 문제가 되었건 어쨌건 간에 나 이외에 다른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거는 조금 잘 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두 분은 제가 왜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 우리 여러분하고 같이 있지 않는 그 순간에도요, 온통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요, 우리 여러분하고 만나서 그런 걸 되게 오랜만일 수도 있고 처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최근에는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 뭔가 누군가와 이렇게 순수하게 마음을 주고받고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관계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답답해요, 자기 상황이. 뭔가 이 관계에 더 많이 애쓰고 집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지금 타이밍상. 그래서 좀 고민이 많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분 속마음 좀 더 들여다보고, 나머지 리딩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상대방 분. 자, 봅시다. 근데 뭐 이 사람만 바쁜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데요. 우리 여러분도 바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일과 어떤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내심 짐작은 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자기한테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너도 너의 인생이 참 중요한 사람이잖니?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가 그런 사람이듯이 그러면서 너의 인생을 잘 꾸려나가듯이 나도 지금 타이밍에서는 나의 것이 더 중요한 때이기도 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난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야. 나 너 눈치를 그렇게 보는데 너는 그걸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두 분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조금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그렇지만 이 사람은 우리의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각자의 영역을 지켜가면서 좀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너와 내가 꾸준히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웬만큼 힘들어도 이 관계를 그냥 쉽게 놓아버리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원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너가 나를 좀 이해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 지금 뭔가 해야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역들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중심을 잃지 않고 이 관계를 잘 앞으로 이렇게 끌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지금보다 더 많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 여러분을요, 이성적으로는 당연한 얘기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신뢰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상대방도 이 관계에 있어서 고민 안 하고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현재에 더 중요한 것들, 서로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노력하고 배려해 가면서 만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느 집 강아지가 되게 많이 짖고 있는데 이게 리딩에 많이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어떻게 편집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확인을 해볼 건데 혹시나 여러분 강아지 짖는 소리에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두 분 앞으로의 관계 흐름 살펴보면서 나머지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지, 맞아요. 뭐 잘 지내실 거예요. 전 뭐 특별하게 걱정 안 해요. 우리 여러분이 원래가요, 조금, 사서 걱정을 하시는 편이 좀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좀 최악의 시나리오, 케이스를 또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면도 있다 보니까 약간, 막 생각이 괜히 안 해도 되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여러분이 그래도 너무 그 생각이 깊이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여러분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갈 거고, 그 사람은 우리 여러분한테요, 앞으로 점점점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자는 얘기도 먼저 안 했어요 라고 하면 그 부분도 근데 이분한테는 조금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너무 바빠서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나도 연락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너도 가끔 나한테 연락해서 좀 보자고 해.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솔직한 대화들을 통해서 만나간다면 전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필요해요. 서로가 연락을 주고받고 단기간에 막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좀 아량 있게, 그래, 너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겠지. 또 이분의 성향상도 있어요. 워낙에 조심스럽고 뭔가가 확실하지 않으면 얘기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라서 우리 여러분처럼 하루 종일 연락을 한다거나 뭐 언제 보자는 얘기를 먼저 쉽게 꺼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어쩜 스케줄이 좀 유동성이 좀 많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여러분이 현실적인 대안들을 그냥 서로 얘기하고 맞춰간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보이고 있고, 또 이 두 카드를 보면 사실 우리 여러분 좀 그런 거 있으시거든요. 조심성이 많은 거에 비해서는 좀 연애를 시작하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내 일상이 연애 위주로, 그러니까 썸의 대상도 마찬가지죠. 그런 위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나의 일상들,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좀 챙기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카드가 있거든요.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사람하고 정말 잘 지내보고 싶다고 하면 이 러너의 카드도 그 얘기를 해요. 내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여러분의 일상에서 연애나 이 상대방이 차지하고 있는 이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좀 줄이세요, 여러분. 줄이면서 우리 여러분도 이 사람하고 만나면 되게 잘 통하잖아요. 두 분 똑같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만 조금 내려놓는다고 하면 두 분은 앞으로 천천히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이 상대방도 우리 여러분 생각보다 더 뭔가를 표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전 두 분 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 봐요. 다행이다. 1번은 너무 부정적인 리딩을 제가 하고 와가지고 2번 리딩을 하면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두 분 잘 지내실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 성향 차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중하고 신경 쓰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번을 뽑아주신 우리 해봄님들, 오늘의 카드 리딩과 조언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잘 참고하셔서 두 분의 관계 현명하고 예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번 아마존나이트 선택해주신 우리 해봄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해봄님들은 또 어떤 상황들에 있으신 건지 우리 여러분은 봅시다. 우리 여러분은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는데 좀 더 살펴봅시다. 이분하고 좀 갑자기 뭔가 관계가 발전되는 속도가 이렇게 붙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네요, 여러분. 조금 그런 사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막 좋아한다고 갑자기 막 나한테 달려오니까 이 사람이 진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나의 외모, 재력, 학벌 등 겉으로 보이는 어떤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내가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정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거에 혹해서 나를 이렇게 찔러보는 건지라는 생각을 조금 하실 것 같아 보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여러분 이미 이 상대에게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의 브레이크를 우리 여러분 쪽에서 한번 거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대놓고 나 너 안 만난다라던가 뭐 생각해보자라던가 말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제너럴 리딩이니까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색을 좀 하신 거 있죠.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제스처들을 좀 한다던가 만나자는 걸 살짝 피해 본다던가 하셨을 가능성들도 좀 있어 보여요.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가 확실하게 무언가 매듭이 지어지고 우리가 사귀시다 뭐를 합시다 하기 이전에 이미 육체적인 관계가 먼저 시작되신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 아마 우리 여러분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거절의 의사, 조심스러워 한다는 걸 알고 좀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이 상한 게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상대방도 어딘가에 가서 자기가 꿀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자기가 막 매력들을 뽐내고 저 상대방을 유혹하려고 했을 때 그 상대들이 넘어오지 않은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이 유난히 자기 자신에게 좀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존심이 좀 상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두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여러분 막상 근데 이 사람 조금 내가 밀어내고 나니까 이러다가 내가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완전히 끊긴 사이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약간 급속도로 가까워지다가 지금은 우리 여러분의 선택, 판단에 의해서 살짝 멀어진 상태 이렇게 보이고는 있는데, 자, 우선 이 상대방분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생각들 하시는지 그 부분 살펴보고 또 나머지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대방분 우리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신 건지 봅시다. 참 잘 안 된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숨기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 상대방 본인 자신도 우리 여러분이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 자기도 좀 이 관계에서 마음의 거리를 두고 그러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난대요. 연락을 해보고 싶고 뭐 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겹지인이 존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 혹은 뭐 직장을 같이 다녀오시고 계실 수도 있겠죠. 혀가 조금 꼬이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을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 우리 여러분을 조금 멀리 하려고 하다가도 우리 여러분이 뭐 웃는 모습을 본다던가 뭐 우리 여러분이 어떤 말 한마디 하는 것만 본다던가 혹은 어떤 소식을 전해 듣는다던가만 해도 막 마음이 울렁울렁 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지금 자기가 나도 내 마음을 절제해 볼게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여러분하고 계속 앞으로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 가고 싶은데 아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내가 막 그러고 싶은데 너는 자꾸 안 된다 그러고 하면서 이게 속도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또 어쩌면 그 두 분 육체적 관계가 만약에 있으셨던 분들, 이미 있으셨던 분들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난 이 사람하고 한번 잤으니까 나 이제 그냥 이제 다시는 안 자야지. 내 쉬운 여자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쉬운 남자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쉬운 존재로 보이고 있다고는 전혀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 관계를 통해서 이분이 상대방 분이 우리 여러분한테 더 많이 빠지게 된 것 같은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게 꼭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다 대다수의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요.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사람 지금 우리 흔히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 진짜 안 될라나 보다. 난 더 알아가 보고 싶은데 쟤는 나한테 마음의 문을 안 열라나 보다. 하지만 쉽게 그냥 우리 여러분을 포기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앞으로의 관계 흐름 보면서 또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앞으로의 관계 흐름. 아이고, 그랬구나. 그럴 가능성이 좀 높겠다, 그죠? 두 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또 우리 여러분한테요 막 달려오고 막 자기 얘기 표현하고 막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 여러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 너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서 이 사람도 몇 번 해보다가 또 상처받고 내가 뭘 더 이상 할 수 있지? 라는 거. 그러니까 타이밍이 조금 어긋날 가능성이 보여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타로카드로 보는 앞으로의 흐름은 어디까지나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라는 확률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미래의 흐름을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이건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오늘의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고요. 자, 우리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 맞아요. 직관적인 카드죠. I like you. 좋아해요. 이건 물론 좋아한다고 해도 뭐 다른 걸 보고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상대방 우리 여러분 너무 예쁘고 정말 육체적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도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서로를 더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너무 멀리 우리가 진지한 관계 땅땅땅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가 보면서 서로에게 더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카드에서도 그렇죠. 너무 먼 미래를 보지 말고 here and now, 지금 현재에 집중하세요. 이 사람이 보여주는 이런 애정들, 이런 것들을 너무 괜찮을까 하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조금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객관적인 걸 얘기하죠.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 관계를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서 진실을 궁금해 하신다고 하면 이 사람은 진심이 아닌 적이 없어요. 진실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나름의 기준들에 맞지 않는다면 굳이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실되지 않은 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 여러분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진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기보다는 우리 여러분은 과연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를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지금 내 판단은 있기는 한데 이 사람 눈치를 봐요. 그런 이중성이 조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이중성이란 뜻이 단어가 나빠 보이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상황이고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면이 있어요. 근데 나는 움직이지는 않을 거지만 네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막상 이 사람이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또 서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진실로 원하는 게 뭔지를 지금 좀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잘나서 인기가 많다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과 뭔가 상대를 하고 또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막 고백하고 막 귀찮게 하고 한 적도 있겠죠. 그런 순간들은 사실 내가 선택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실 필요는 없겠죠.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요, 우리 여러분이 어떤 방향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네, 진심은 맞아요.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벼울 수 있지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3번을 뽑아주신 우리 해봄님들, 오늘의 카드 리딩과 조언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잘 참고하셔서 두 분의 관계 현명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번 플라워 아게이트 선택해 주신 우리 해봄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신 건지 우리 여러분 잘 만나고는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복잡한 문제에 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우리 여러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셨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지금 카드들을 봤을 때는요, 우리 여러분이요, 지금 이 상대방이 우리 여러분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오래 알고 지냈는데 최근에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표현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요, 이 사람이 진짜 나랑 진지한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맞을까요? 인데 그 중에 아마 가장 걸리는 게요, 이 상대방 분한테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혹은 이 상대방의 과거의 연인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과연 그 과거의 연인은 정리가 다 된 건가요? 라던가 그럴 수도 있어요.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는데, 제너럴 리딩이니까 감안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아마 우리 여러분 쪽에서 느끼기에는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표현하는 그 마음이 진실되다라는 그 마음 자체는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가 우리 여러분을 진짜로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런데 우리 여러분이 워낙에 좀 방어적이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 근심들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또 우리 여러분들은 한번 마음을 내가 열어버리면 너무 많이 열어서 또 이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받게 되는 상처 같은 것들을 미리 걱정을 좀 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하고 이 상대방이요, 지금 어찌 보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어도 우리 여러분도 그러려고 하실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걱정하는 걸 별로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시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여도 내가 혼자서 좀 애가 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여러분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어떤 그런 마음에 걸려하는 부분들을 내심 짐작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여요. 조금 앞에 있었던 번호들보다 어쩌면 조금 더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많은 걸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두 분의 관계를 이어가시는 중이기는 한 것 같아 보여요. 이 상대방이 나한테 아마 그 정도의 확신은 주셨을 것 같아요. 나한테 넘버원은 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대방, 우리 여러분한테요,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약속들도 꽤 해오시지 않았을까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실질적인 결혼이나 그런 구체적인 미래들을 좀 우리 여러분한테 약속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진실된 부분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좀 정말 누군가가 좀 끼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부분하고 다 어떻게 할 생각인지 저 지금 좀 궁금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 일단은 이분 속마음 좀 살펴보면서 나머지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대방 분 속마음 자, 봅시다.
변화를 줄 생각이야. 이 사람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과거의 인연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 정리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뭔가 아직 좀 남아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현재의 이 사람한테 어떤 다른 인연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와 어떤 상황이 모두가 적절할 때에 내가 그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너한테 가서 내가 진실된 미래를 좀 그려볼게. 내가 현실적인 미래를 그려보고 싶어. 근데 지금 어떤 상황들이신지 제가 디테일하게 다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이 상대방의 상대방 있잖아요. 이 상대방의 상대방이 지금 뭔가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어떤 키를 좀 쥐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분 뭐 이혼을 준비 중이에요 한다면 뭐 두 분 사이에 아이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들어봐도 좀 납득이 가는 이유들 있잖아요. 뭔가가 있어서 이게 말끔하게 정리가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 사람은요. 어쨌든 목표점은 우리 여러분만 보고 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히고 있거든요. 지금으로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서라도 내가 너한테 가고 싶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 관계를 끝낼까봐 이 사람은 되게 겁을 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뭐 헤어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잡을 거예요. 분명히 좀만 더 기다려 달라고, 나를 좀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진심이에요. 이 사람 우리 여러분하고 진짜로 미래를 그려 나가고 있고 그 과정 안에서 자기가 아주 많이 힘들 거란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모두 다 각오를 했어요. 이 사람은 마음이 지금 제대로 완전히 선 거예요. 그건 확실한데 뭔가 확실히 우리 여러분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자기의 감정들 진짜 내가 생각한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미래들에 있어서 확신을 주고 싶어 하고 있고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선 현실적인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꽤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두 분 앞으로의 관계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나머지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 앞으로의 관계 흐름 우리 여러분 근데 아마 우리 여러분이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여러분에게만 집중할 수 없는 그 장애 요소, 장애물 때문에 아마 상처받은 경험이 좀 있어서 더 그러신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고 있는데 자 봅시다. 그래요. 앞으로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두 분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과정들이요.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이 상대방 분을 많이 배려해주고 맞춰줬던 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런 배려 안 하고 싶고 나도 내가 행복한 길을 찾고 싶어 라는 것들이 점점 강해지실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 상대가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뭔가 열정적으로 빨리 뭔가가 해결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되지 않으니까 서로가 오해, 갈등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타이밍이 뭔가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두 사람이 아니라 지금 주변을 정리하는 타이밍들이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앞으로 과거에 우리가 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우리에게 많은 기억들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걸 계속 해나가고 싶어 해요 하는데 그래요. 조금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이 지금은 이 관계에 집중해서 저게 언제 이렇게 되나 내가 언제 저 사람을 완벽하게 내 걸로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나를 이렇게 케어해가면서 나를 돌봐가면서 우리의 미래들을 생각하는 게 좋겠다. 우리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지금까지의 과거의 상처들은 좀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한 단계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깊이 빠져드는 에너지는 거기에서부터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익스체인지 기프트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어떤 다정한 말들을 주고받음을 통해서 에너지가 점점 더 깊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상대방을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카드들을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상대방이 우리 여러분에게 가치 있다고 여긴다고 한다면 과거의 기억들, 상처들은 다 뒤로 하시고 이 사람의 현재의 입장들을 조금 이해해 줘 보심이 어떨까라고 싶거든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을 내리시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여러분에게 했던 약속들, 내가 지금 주변을 정리한다고 했던 모든 말들 자체가요, 명확한 판단이 나왔어요. 이 사람 그냥 허투루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 모두 다 끝냈고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것도 다 알지만 그렇게 힘들더라도 너랑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상황상 속도가 조금 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극단적인 얘기기는 한데 그 사람이 이혼했는데 애 문제 때문에 뭔가 정리가 덜 됐어요 한다면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만큼은 어떻게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손 놓고 있는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그래도 잘해보고 싶다고 하면 그 부분 정도는 그런 부분 정말 맞지 못한 부분, 피치 못한 부분, 그런 부분 정도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여러분하고요. 웨딩링의 카드가 이 사람한테서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 여러분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미래들, 우리가 서로 책임질 수 있는 관계, 서로 공감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생각이에요.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4번을 뽑아주신 우리 해봄님들, 오늘의 카드 리딩과 조언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잘 참고하셔서 두 분의 관계 현명하고 예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여러분 2주 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2주면 사실 되게 긴 시간은 아니죠. 좀 짧은 휴가를 다녀왔는데 보통 이제 쉼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에서 6개월 이렇게 쉬었다 오시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숨 고를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2주라는 시간을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상실의 아픔을 겪었을 때에도 개인적인 큰 상처들을 겪는 순간에서도 제가 이렇게 개인 상담까지 모조리 쉬어간 적은 참 드문데요. 이번만큼은 제가 이제 좀 한 템포 쉬어가면서 저의 상태를 좀 점검하고 싶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건강적으로도 많이 악화가 되면서 제가 저 자신을 되게 잘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주 동안은 유튜브를 비롯해서 인스타그램, 블로그, 개인 상담 모든 것들을 올 스톱 시켜놓고 그냥 핸드폰이랑 좀 멀리 지냈어요. 제가 전자기기를 가까이 한 건 넷플릭스 볼 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잘 자고 먹고 자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또 가끔 카페에 가서 몇 시간씩 앉아서 멍 때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주로 보냈고 이제 휴가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시간들도 잠깐 가지고 했는데 우리 많은 해봄님들이 제가 쉬어가는 동안 곳곳에 응원과 애정의 메시지들 남겨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또 많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되게 과분한 그런 애정들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쉬면 쉴수록 빨리 영상도 찍고 빨리 우리 해봄님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에 사실 오늘 영상 찍기 전에 되게 설렜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저에게 이렇게 수많은 애정을 보내주신 해봄님들이 있기에 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늘 변함없이 꾸준히 우리 해봄님들 곁에서 이제 존재하고 싶었는데 불가피하게 2주 동안 빈자리를 만들었던 점 참 죄송하고 또 그동안 변함없이 저를 응원하며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은 다른 이야기 별로 준비 안 했고요. 그냥 저 어떻게 지냈는지 또 우리 여러분 만나서 많이 반갑다는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소수 해봄님들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해봄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